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여행 정보를 담은 책자 주변에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한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이주 여성의 눈으로 써내려간 한국 소개책이 있다면 한 번쯤 펼쳐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최근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접 원고를 쓰고 번역하고 완성한 한국 소개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그 주인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TDM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회복지사님, 한정일 통번역 지원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횡성 이주 여성들 사이에서는 워낙 유명한 두 분들이긴 하지만 방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사회복지사님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TDM이라고 합니다. 저는 횡성 다문화 센터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사업을 맡고 있고요. 초기 입국 걸어온 이민자분들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맡고 있습니다. 네, 통번역사님도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한정희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떨려서 부끄러우세요? 못하겠어요. 네. 그럼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여행문화 홍보책자 출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자 이름이 땅띠엔 코리아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책을 제작하게 된 배경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회복지사님? 네. 그 땅띵 코리아는 이제 폐관 지역 지원으로 사회 공헌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 복지재단 후원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네. 작년에 2018년도 저희 그 정문 병력사 양성 과정 계기로 처음을 모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18년도 내 이름이 잼미라는 장작 동화책을 번역했어요. 아주 예쁜 그림에 베트남어하고 한국어를 글자로 이제 번역하고 작년에 출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자분들이 번역 교실을 참여하다 보니까 자신감을 많이 생겨서 한 번 더 해보자 이 욕심을 내는 바람에 올해 이제 저희가 2019년도도 이제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공모된 다문화 지역 특화 사업에 또 이제 거론 이민자 번역 사업 및 이제 양진 인자리를 아주 어플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걸 선정이 돼서 이거 이제 땅띵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책 제목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땅띠엔 코리아라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제목이 땅띠엔은 아마 좀 베트남어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탕딩은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자죠? 네, 가자. 네. 참여하신 선생님들을 직접 지어낸 이름이고요. 네. 한국에 살지만 더 깊게 한국의 속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도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 이주 여성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좀 여행 정보라는 점이 좀 특이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베트남 분들이 이 책을 보면 한국이란 이런 나라이구나 딱 아시는 정도로 이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엑기스로 모아 놓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분들도 이제 한국 소개를 설명하고 소개를 얘기한다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은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경제, 한류,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 이렇게 등등 다양한 정보가 담았고요. 그래서 한국을 바로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대 역사, 경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인인 제가 배워도 정말 쉽지 않은 분야인데 어떻게 그러면 공부를 하고 좀 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초기 입국이 올 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거든요. 이제 다문화 센터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거기 있는 한국어를 강사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고 한국 문화 이렇다, 스포츠 요즘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 당딩구라를 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뭐 실제 횡성에 거주하시는 이제 베트남 이주여서 6명이 주축이 돼서 이 책을 완성했다고 좀 들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주 여성분은 어떻게 좀 참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일단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고요. 10년이요? 네. 다른 선생님들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애 키우고 동시에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국말 되게 열심히 배우고, 네. 공부해서 이제 현재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강사로 네네, 활동하고 계시나요? 강사로, 네. 대단합니다. 평소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 작업을 통해서 좀 한국의 평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또 이 강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태어나는 베트남 호치민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럼 TDMC는 한국에 오신 지 한 저는 이제 14년 정도 됐었습니다. 먼저 또 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태어난 곳이가 이제 남부지방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눈이 안 와요. 눈이요? 네, 눈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눈이 참 되게 많이 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많이 저는 오죠. 이제 둔내로 시집에 왔어요. 강원도 이제 둔내. 둔내요? 횡성군 둔내 네. 시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는 이제 스포츠 즐기기에 참 좋다. 좋은, 예, 좋고 그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강원도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는 한국 경제 규모가 되게 수준이 있잖아요. 그쵸. 네,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2006년도로 왔는데요. 그리 길지를 않은 세월인데도 지금 한국의 생활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나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일 다니고 이제 워킹맘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교육하고 이제 의료 시스템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마음이 되게 튼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한국에서는 좀 살만한 나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살만한 나라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살만한 나라. 네. 네, 책자를 살펴보니까 뭐 단순하게 여행 정보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문화, 역사, 뭐 사회, 정치, 경제 뭐 다양한 분야들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책에 담을 내용을 선정한 게 어떤 기준으로 좀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한국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이제 살면 살수록 그냥 한국이라는 거 아니고 이제 내 나라이다, 대한민국 그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살아갈 더 전이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한국에 대한 배운 내용들을 이제 다른 베트남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런 뭐 마음가짐을 갖고 좀 책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많은 주제와 이야기를 담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좀 주제인 만큼 아무래도 한국의 여행 정보가 좀 많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작에 직접 참여한 두 분은 좀 추천하고 싶은 한국의 여행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복지사님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광안리를 꼽고 싶어요. 네. 네. 부산 그 이유는 저도 안 가본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 고향에 이제 건터대교이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네. 대교. 네, 대교 건터 여기 광안 대교잖아요. 네. 그럼 베트남 제 고향에 가는 길에 건터대교라고 있어요. 네네. 다리 있는데 이제 광안대교로 보니 그 다리 되게 많이 떠올랐고 비슷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밤에 이제 뻥 뚫린 바닷가도 좋지만 밤에 그 광안대교 그 불빛을 켜잖아요. 그거를 고향 또 많이 생각나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베트남도 좀 가보지 않고 부산에 광안리도 안 가봐서 좀 가봤진 않지만 제가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수님은 어떤 게 가장 좀 소개해두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경주 불국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경주 불국사요. 네네네, 불국사.
이제 저는 한국 오기 전에 베트남 있을 때 절 좀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 이제 가끔 가는 편이에요. 아, 네. 근데 베트남 절 보통 시내에 있거든요. 시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산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절에 가려면 이제 산속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이제 마음이 편해져서 되게 좋아요. 저는 한국 절하고 베트남 절에 다르지만 그래도 그거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절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책의 구성과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아니더라고요. 한국 여행 책자를 만들면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참 많이 그쵸. 힘들었어요. 네. 네. 그 한국어가 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책의 그 완성된 기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거의 지금까지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한 6개월 6개월? 정도 네. 예, 됐었고요. 한국어가 한자가 많이다 보니까 사실상 번역할 때 많이 어렵고 다음 번역을 2번 거쳐서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자어를 한국어로, 그쵸. 예, 한자어를 한국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두 번, 예, 두 네. 번 거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생활 용어를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단어가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성다문화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도움을, 알다시피 많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참여자분들이 참 애가 많이 먹었어요. 네, 제작 중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을 사회복지사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한국 소개책자를 완성하는 동안에 좀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한국 소개 책자를 만들면서 저희 한국을 직접 느껴보자. 이제 2박 3일 여행 떠났어요. 네. 네. 어디로 가셨나요? 이제 부산하고 경주. 그래서 각자 가장 속에 남고 싶은 그런 장소를 네. 뭐 불국사나 뭐 경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보다요. 네네네. 네. 이제 처음으로 남편 없이 애 없이 네. 이제 여행에 떠오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걱정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다녀와 보니까 남편이 하는 말 이제 당신 없이 보니 알겠다고 네. 이제 그동안 애 키우느라 얼마나 일을 하느라 힘들었는지, 네,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느껴보는 거죠. 소중함을 느끼셨네요. 네네네. 네. 이제 쓱 봉주 그 이제 용돈 봉투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되게 자상해져서 네. 자상해졌고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여행을 떠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뭐 네네네. 기억에 남는 걸 네네네. 꼽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뭐 다음 달에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로 이제 출간을 해서 그 현재 베트남 초등학교에 무료 배포를 하기로 했다고 좀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유, 네, 나눔이죠. 네. 저희는, 저희 나눔이고요. 한국도 다문화 가족이 이미 100만 명이 이르게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훌륭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훌륭한 인적 자산이면서 강력한 경쟁력. 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고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을 출판하게 되면서 그 많은 분들과 지식을 나누고 그다음에 횡성군에 뜻 있는 분들이 그 후원을 많이 모여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무료로 학교를 배포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뭐 14년 되셨고 지금 10년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14년 동안 있으면서 뭐 공부하거나 뭐 생활을 좀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정착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 2006년도에 왔는데 그때 네. 제가 오기 전에는 다문화 센터도조차 없었어요. 아, 초창기에 없었나요? 네. 없었고 한 2006년 10월, 12월 돼야지 횡성 다문화 센터가 생겼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서 한국어를 너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한국어 배우 다니기 힘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방문 교육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문화 센터에서. 그래서 방문 선생님이 집에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거를 이제 한글을 가르치면서 배우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나요? 저희 그 베트남어 문법하고 한글 문법이 굉장히 달라요. 외국인 분들이 항상 말씀해 네. 주시는 게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다고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반대로. 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국말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어를 그대로로 번역하면 가자 밥 먹으러 이렇게 되는 거야 문법이. 네, 더 쉽게. 어순이 아예 다르기 어순이 때문에. 완전 아예 다르니까 배운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활하는 점들에선 좀 어려운 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생활할 때는 이제 거울이 참으로 아름답고 베트남에 살 때는 그리 가고 싶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너무 눈에 예쁘고 아름다운데 눈에 대한 게 굉장히 네. 네. 근데 한국 오다 보니까 춥네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추우는 것 때문에 이제 적응하기 좀 힘들었고 음식 부분도 그렇고 네. 이제 저 여기 된장찌개, 청국장 그거는 굉장히 좀 처음에 적응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14년, 10년 정도 됐으니까 웬만큼 적응 다 하셨죠? 네, 거의요. 네. 네,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청국장도 혼자서 만들어서 먹어요. 굉장한 장족의 발전이시네요. 네, 그럼 이번 책으로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출간을 좀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희복지사님?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 있고요. 다문화 가족분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횡성군하고 저희 횡성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유튜브 방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유튜버가 되시는 건가요, 두 분이? 네, 그런 셈이에요. 이제 이제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분들이 횡성 정보를 얻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 위해서 저희가 횡성군 뉴스나 필요한 정보를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넘어서서 영상으로. 그다음에 현재는 준비 중이고요. 언제 그럼 유튜브 채널이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이제 성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네, 구독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책자 출간으로 돈에 좀 베트남 여성,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돈에 이주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처음에 한국에 오시면 적응하느라 되게 바빠요. 그쵸. 이제 낯설 환경에 사람 접근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오자마자 임신하고 이제 바로 이제 출산에 하고 이제 육아도 힘들고 게다가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어 꾸준히 공부하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통번역으로서 일하고 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하면 좋겠어요. 한국어 공부에 대해 꾸준히 매진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데 물론 한국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제 한국어 잘해야지 이제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사회복지사님도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참 교류하기 활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베트남에서 태어난 자란 나의 토대를 자긍심이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긍심을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한국에서 정착 살아가실 때 어려움일 때도 방황하지 않으시고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TDM 사회복지사님, 한정일 통번역 지원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